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505페이지 종합원가 계산 나오죠. 또 봐봅시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자, 원가 집계를 함에 있어서 자, 연속적으로 자, 생산이 되는 자, 제품들의 원가 집계로서 자, 주로 자, 정육공장, 정유업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 되는데, 이 종합원가 계산의 틀은 자, 개별원가세의 흐름을 가되 키로 되는 건 연속적으로 제품 제조가 이루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기말 제공품 자, 원가 자, 원가의 가치를 부여하는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 됩니다. 우리 시험 쪽도.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이 나오면 이런 기말 제공품 자, 원가를 평가하는 초점을 두는데, 그러면 기말 제공품 원가의 흐름을 가정을 두죠. 그래서 평균법, 선입 선출법 등이 있는데,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물량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계산 산식 등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정 흐름의 물량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종합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간단한 계산식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게 더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이건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가 평균법이 있습니다. 평균법.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등이 있는데,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자, 제공품 계정. 제공품 계정에 한번 계정 흐름을 잠깐 틀어보면은, 제공품 하면은 자, 기초 월초 제공품 당기 제조 원가가 완성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당기 제조 원가가 완성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럴 때 이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균법은 기말 제공가가 기초 제공품과 당기 제조원가가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이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소비된 게 먼저 제품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니까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품은 제품 제조로 완성되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당기 제조 원가만 기말 제공으로 구성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평균법은 자, 꺽쇠죠. 위쪽에 기초하고 제조, 기초하고 제조 원가가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방법,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없죠. 제조 원가가 기말으로 구성되는 방법으로서 평균법은 꺽쇠, 제가 선입선을 엄지 하나 이렇게 좀 연상하면, 왜 산식을 활용할 때 식을 바로 정리하셔야 되니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선임에 따른 자, 기말 제공품을 산식을 만들어져 있는데, 평균법을 보면은 기초 제공품 원가 플러스 당기 제조 원가 자, 가로 닫고 자, 곱하기
완성품 수량. 완성품 수량. 자, 플러스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환산량. 환산량. 자, 분의 기말 제공품. 제공품 환산량. 양. 의해서 평균품의 기말 제공품을 구하는 식이 되고, 선입선출법은 당기, 제조 원가, 가로 닫고, 자, 곱하기 완성품 수량, 자,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환산량, 양분의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에서 선입선출법은 기말 제공가를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산식이 처음 접할 때 야 너무 힘들다 뭐 더하고 곱하기 분모 분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이 식의 도출의 흐름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가 원가가 되겠죠. 원가. 그럴 때 이 단가 산정 방법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단가는 원가를 수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자 원가니까 수량이 기말 지금 수량인데, 요 분자가 기말 제공품의 수량에 이제 환산량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분자하고 가로하고 자리를 바꿔놓은 겁니다. 분자와 자리를 바꿔놨는데, 그러면은 분모 분자가 단가죠. 다시 말해서 이 단가라고 하는 것은 자, 원가를 수량으로 나눈 게 단가죠. 그죠? 그랬을 때 평균법은 기말 단가잖아요. 그래서 기초하고 제조 원가가 평균으로 남는 방법이니까, 자 차변 금액의 합해서 차변 금액의 수량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자, 이 차변 금액의 그러니까 원가가 기초하고 제조원가의 합이죠. 합을 자 기초와 제조원가의 수량으로 나누는데 이꼬르죠. 그래서 자 차변 대변을 이꼬르니까 완성 나왔죠.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연고 환산량을 왜 우리가 완성과 우리가 자 기말에는 환산량을 쓰기 때문에 차변 수량 대신에 대변 수량으로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고 제조원가 평균으로 남는 방법이죠. 이걸 자 수량으로 나눈 거다 그 말이요. 근데 선입선출법은 자리를 바꿨으니까 자 분자가 제조원가죠. 제조원가. 그래서 기말증표는 제조원가로만 구성이 되니까 요 제조원가에 대한 단가죠. 그래서 제조원가에 제조 수량 나눈 거죠. 제조 수량으로 나누면 되는데, 자 분자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죠. 요 제조원가를 제조 수량으로 나눈 게 제조 단가인데, 그랬을 때 완성 수량에다가 기말 수량 같으면 더해야겠죠. 기초 수량을 넘겨야 제조 수량이 나오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 자 그다음에 기말용 환산량을 더해서 기초 환산량을 차감한 게 제조 우리가 수량으로서 나눔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구분되는데, 그러면은 평균법하고 선입의 차이점이 기초 제공 원가가 플러스 앞에 있죠. 자 그다음에 분모에 마이너스가 없죠. 근데 선입선출법은 자 플러스 앞에 플러스가 없죠. 네, 분모에가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이다. 그러면은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에 기초 수량이 없다, 기초 원가가 없다면은 평균이 됐던 선입이든 기말 원가는 동일하다 그 말. 왜? 꼭 세를 하든 하나를 하든 중지가 없으면은 별로 엄지만 있다 맺습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도 가는 거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기말 제공품 원가가 동일할 경우는 기초 제공품 원가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식을 아무 근거 없이 도출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평균법이든 선입이든 두 식을 다 정리해주면 왔다고. 만약 두 식이 힘들면 한 식이라도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꼭 하나를 확인하면서 식을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생각하면서 식이 나오면 안 된다. 바로 뭐 시간을 옆에서 툭 치면은 바로 평균법의 식, 선입선 식이 바로 나와서 정리하는데, 그럼 이제는 종합원가서는 신경 써야 게 노란색으로 써드렸던 환산량이다. 그 말이에요. 환산량. 저는 이 환산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환장한 수량, 환산량이나 환장한 수량이나 했을 때 이 환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 곱하기 진척도를 환산량 또는 진척도 또는 완성도라고 합니다. 완성도. 그래서 진척 정도에 따라 얼마나 제품을 만들어지냐, 환산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진척도 또는 완성도를 곱한 걸 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진척도 완성도를 고려할 때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쪼갤 줄 알아야 된다.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자, 그럼 이 재료비 하면은 당연하겠지만 직접 재료비를 의미하겠다. 이 가공비는 직접 재료를 제한 나머지 원가를 가공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원가의 기초를 하면서 자, 직접 원가, 기본 원가에 가공 원가를 구분해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합이죠. 그래서 자, 이런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쭉 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진척도 완성도를 고려할 때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제조 착수 시 모두 투입할 수가 있더라 그 말. 모두 투입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제조 착수 시 모두 투입이 됐다는 것은 진척도가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공비 하면 임금이 대표적인데 임금 등은 제조 착수 시 전량 투입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은 정유업 등이라고 그랬죠. 석유화. 그러면은 우리가 해서 만약에 원유를 수입하죠. 원유를 수입해서 정유회사가 큰 땡칸에다가 원유를 전량 집어넣을 수 있죠. 집어넣어서 꼭지 틀면서 휘발유, 경유 등으로 이렇게 정제가 되죠. 연속 쭉 흘러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는 제조 착시 모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비는 진척에 따라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임금 등은 일을 해야 돈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착수 시 모두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재료비의 진척도가 100%면 그래서 100%라고 시험에 주어지지 않고 재료는 착수 시 모두 투입된 경우는 진척도가 100%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가공비 진척도가 예를 들어서 50%가 될 수 있죠. 이건 50%는 가정이다 그 말. 가정.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가공비가 50%인데 그만큼 이런 만큼 재료비도 50%만큼은 소비 투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료비 진척도하고 가공비 진척도가
같은 진행 상태죠. 같은 진행 상태라든가, 그 말은 재료비하고 가공비 진짜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진행 상태라든가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평균적이죠. 평균 똑같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생될 경우로 두고 본다면은, 그러면 재료비하고 가공비에 대한 진척도가 같죠. 같을 경우는 환산량이 같겠죠. 그죠? 환산량이 같으니까, 자, 재료비하고 가공비 진척 같을 때는 재료비, 가공비를 쪼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진척도가 100이고 가공비는 50이라면 진척도가 다르죠. 진척도가 다를 때는 재료비와 가공비 환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왜? 환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환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진척도가 다를 때 요 기말 제공품을 고려할 때, 네, 기말 재료비, 기말 가공비를 쪼개낸다. 그러면 기말 원가는 기말 재료비, 가공비 합한 거다. 그랬을 때 이 식을 볼 때 기초 재료비 플러스 평균이라면 당기 재료비 곱하기 땡땡. 가공비는 기초 가공비 플러스 당기 가공비 곱하기 땡땡. 자, 그런데 자, 분모 분자를 지금 같다고 해놨죠? 하지만 환산량만 달라지잖아요. 재료비에 대한 진척도를 100으로 오면 되고 가공비 진척도는 50% 오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척도가 만약에 같은 진행 상태 평균적이라면 재료비는 쪼갤 필요 없다. 환산량이 동일해서 합한 금액이니까 처음부터 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정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정리했죠? 재료비하고 가공비에 대한 진척도가 다르면 재료비,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말 재료비하고 기말 가공비를 구분해서 계산하고, 진척도가 같은 진행 상태 평균적이라면 환산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료비, 가공비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식으로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먼저 이 분모의 완성품 수량이죠. 이 완성품 수량은 평균의 선임은 동일하죠. 완성 수량, 이게 완성품 수량이다 그 말이야. 완성 수량. 이 완성품 수량이 주어질 수 있지만 만약 주지 않는다면 이 완성품 수량은 기초 수량에 제조 수량을 더해서 기말 수량을 뺀 수량이 완성 수량이죠. 그래서 완성 수량은 기초 수량에 제조수량에서 기말 수량을 차감한 게 완성품 수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 됐든 선입이 됐든 완성품 수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은 똑같아요. 선입이든 아니면 평균이든. 그때 자, 이 완성 수량을 구할 수 있겠다. 또한 이 식의 유용성이 자, 분모, 평균법의 분모, 선입 선출법에 의한 분모죠. 분모. 그래서 이 분모 수량이 뭐가 되냐면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균법에 의한 선입 선출에는 완성품 환산량을 물었다면 평균법의 분모식, 선입의 분모식만 고려하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지는 겁니다. 자, 시험적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분모 수량을 고려하면 되겠다. 쉽죠? 자, 그런데 분모 수량을 고려할 때
공손이 있습니다. 공손. 공손이란 불합격품 등을 의미하겠죠? 이 공손품도 정상공손이 있고 비정상공손인데 특히 이제 정상공손에 대해서는 이 분모 수량을 고려할 때 분모 수량에 플러스 하면 되겠다 그 말. 플러스 하면 되겠다. 그 쉽게 봐보세요. 그러면 간모 수량은 기말 수량에서 없어진 수량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 이 분모에다가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간모에서 정상적 간모의 정상공손은 분모에 플러스해서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평균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의 기본 틀을 다 활용을 해봤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예제를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먼저 508페이지 확인 문제 9번 봐봅시다. 9번. 자, 보면은 기말 제공품 원가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기억이 평균법에 따르죠. 그런데 재료비와 가공비가 같은 진행이죠. 그럼 같은 진행 상태라면 쪼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데 자, 쪼갤 필요 없으니까 기초 제공품 원가가 50만 원. 50만 원 플러스 지금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플러스 단기 제조원가가 600만 원. 600만 원. 자, 가로 닫고 곱하기 완성품 수량이 자, 800개라고 주어졌죠? 8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이 400개죠. 자,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진척도죠. 곱하기 진척도가 50% 주어졌죠. 50%니까 0.5. 분의 400개 곱하기 0.5. 자, 이래서 기말 제공품의 자, 원가를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560에 자, 100분의 20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식의 답이 130만 원이 나오겠다. 130만 원이 기말 원가가 나오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1번 등장하는 두 번째는 자, 평균법인데 주요 재료는 제조, 착수시 모두 투입죠. 주요 재료는 착수시 모두 투입이 됐으니까 진척도가 100이 되겠죠. 100%라고 안 나옵니다. 모두 투입됐다면 저는 100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 네, 가공비 진척도는 주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기말 원가를 구할 때 기말 재료비하고 기말 가공비를 쪼개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말 재료비 가공을 쪼개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기말 재료비, 기말 가공비를 보면 자, 기말 재료비는 기초 재료비가 40만 원 플러스 단기 재료비가 440. 자, 가로 닫고 곱하기 완성품 수량이 8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수량이 400개. 자, 400개 곱하기 1. 자, 400개 곱하기 1. 자, 이게 기말 재료비. 자, 그러면 기말 가공비는 혼돈이니까요. 자, 기말 가공비는 기초 가공비가 얼마냐면 60만 원. 60만 원 플러스 단기 가공비가 460. 60. 자, 가로 닫고 자, 800개 플러스 400개 기말 제공품 환산량 0.5. 자, 400개
곱하기 0.5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기초하고 단기 재료비, 기초하고 단기 가공비도 차이지만은 환산량을 고려할 때 재료 삭시 모두 투입이 됐으니까 곱하기 1을 했죠. 1. 진척도가 100%니까. 근데 가공비 진척도는 구분했죠. 구분. 자, 했죠. 자, 이래서 자, 기말 재료비 가공비를 구해보면 기말 재료비가 160만 원. 160. 기말 가공비가 자, 104만 원 나오겠다. 계산하면요. 자, 그래서 기말 재료비, 기말 가공비가 되니까 자, 이 두 금액의 합이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겁니다. 뭐 기말 원가는 두의 합이니까 264만 원이 되겠죠. 4만 원이 기말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료비 가공비를 쪼갤 수도 있고 이걸 자 쪼개는 그래서 따로 구해서 합을 기말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평균법 확인하는데 그럼 확인 문제 10번은 상위 선출법이 나오겠죠? 여러분 복습해 보시고 그러면 11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11번은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죠? 그 완성품 환산량은 분모 수량을 고려하라고 그랬죠? 분모. 자, 그래서 자 11번 보시면 11번 1번 평균법에 의할 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재료에 가면 진척도가 동일하죠. 뭐 진척도가 동일하니까 쪼갤 필요 없겠죠? 동일하니까 그럴 때 평균에 완성품 수량이 몇 개냐? 800개 플러스 기말용 수량이 400개 400개 곱하기 진척도가 50%죠. 50%. 자, 이 지금 수량이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개가 되겠다. 10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시험인 거예요. 빠지거든요, 이제는. 자, 2번. 1번이었고요. 그럼 2번. 2번은 선입 선출법으로 고려가 됐을 때 주요 재료는 사실 모두 투입이 됐죠. 그럼 자, 환산량이 다르니까 기말 재료비 환산량하고 기말 가공비 환산량이 달라지겠다. 그 말 진척도가 다르니까 왜? 재료비 진척도는 100%니까. 그래서 자, 완성품 자, 수량 800개 플러스 자, 기말 제공품 수량 400개. 400개 곱하기 1. 자,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수량 200개. 200개 곱하기 1. 자, 이게 기말 재료비 환산량 가공비는 800 플러스 400 곱하기 진척도가 50%. 10% 마이너스 자, 기초 제공품 200개 곱하기 진척도가 50%. 좋았죠? 자, 이게 기말 가공 환산량. 역시 차이점. 재료는 사실 모두 투입이 됐으니까 진척도를 100으로 생각하는 거고, 중요한 거고. 가공비는 진척도가 주어졌죠? 자, 이 차이점. 그래서 진척도가 같다는 쪼개지 않고 바로 구하는데 진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진 거죠. 자, 이래서 기말 재료비에 대한 자, 환산량이 1000개. 200개니까 빼니까 자, 1000개. 1000개. 가공비는 자, 900개가 되겠다. 900개. 완성품 환산량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뭐 변형도 되지만 출제가 거의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뭐 평균하고 선입을 구분하면서도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종합원가는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관리회계에 자,
우리가 표준원가에서는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 정리하죠. 자, 그래서 관리회계 봐보세요. 544페이지. 자, 관리회계. 수만 조금 더 지워야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이제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의 자, 우리가 회계죠. 그래서 외부 정보를 주는 것은 우리가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 이런 것을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이 관리회계에 있어서 자, 먼저 표준원가. 표준원가 계산부터 보자. 그럼 자, 우리 원가 집계를 할 때 표준원가를 가지고 집계를 먼저 해보자. 그 말은 사전원가의 의미로서 표준원가는 원가의 효율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원가 집계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표준원가 계산은요. 자, 이 원가 원가 차이가 생기는데 그 말은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가 생기더라. 그 차이 분석을 하는 게 표준원가의 포인트다. 그래서 원가 차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잡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분석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 원가 차이 분석에 있어서 원가입니다. 원가 차이 분석에 있어서 이 원가에 대해서도 재료비 원가, 재료비, 재료원가, 노무비, 노무 원가만 구분하자. 제조간집비 등은 뭐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재료비 하면 노무비 하면은 소비액을 그랬죠. 재료비는 수량 곱하기 단가, 노무비는 시간 곱하기 임률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재료비 차이는 수량 차이하고 단가 차이로 구분이 되고 노무비 차이는 시간 차이하고 임률 차이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 분석을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좀 단순히 저는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자, 이 수량하면은 Q죠. Q, quantity, 수량이죠. 자, 가격, 단위당 가격 하면 가격이죠. price, P라고 하자. P.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이렇게 Q나 P로 이렇게 이제 잘난 척 하는 거죠. 빨리 분석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 재료비 차이는 수량 차이고 단가 차이인데 그러면 노무비 차이는 그 수량 차이 패턴에 가서 수량은 시간 차이, 자, 가격 차이는 임률 차이로 맞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할 때 임률은 임이죠. 가격이죠. 자, 시간이죠. 자, 수량이죠. 그래서 임가가 수시를 본다. 그 말이에요. 뭐 수시는 수능 시험이죠. 그래서 시간을 능률 차이라고 한다. 능률 차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자, 수량 차이하고 단가 차이, 재료비 차이 분석은 노무비 차이에 대한 능률과 임률 차이 패턴과 맞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재료비 차이나 노무비 차이가 유리한 차이가 있고 불리한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야.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유리한 차이냐 불리한 차이냐. 자, 역시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분을 함에 있어서 과대 과소비를 구분하듯이 패턴은 같아요. 우리가 소비자한테 빠져나간 원가는 실제 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하고 불리한 차이는 지금 표준원가죠. 그럼 표준원가 계산이니까 표준원가하고 실제 원가를 따지는 겁니다. 실제 원가. 자, 그럴 때 표준원가 속에서 표준원가가 클 때는 유리한 차이가 되고 표준원가가 작을 때는
불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빠지는 건 실제 원가인데 표준 원가가 클 때 이 차이 난 금액은 유리한 차이가 되고, 자, 지금 불리한 차이는 실제 원가가 클 경우는 불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 하면 표준은 스탠다드죠. S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주고, 실제는 우리가 A, 액추얼, 실제. 자, 그래서 A라고 이렇게 자 쓰면서 구분하게 될 거다. 그래서 패턴을 분석해 나갈 때 S가 크면 유리, A가 크면 불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료비나 노비 차이의 패턴에 AQ, AP, AQ, SP, SQ, SP 이 패턴만 표준원가에서 정리하는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은 공부하시는 일 많이 힘든 게 맞더라고요. 왜? 뭐 영어도 나왔지만 이게 막 이상하게 뭐 그 금액들의 차이를 막 찾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자 이런 영어 패턴을 뒀지만은 실제 수량, 실제 단가 그러면 실제 단가 하면은 말 그대로 실제 재료비 표준 수량, 표준 단가죠. 자, 그럴 때 표준 재료비다 그 말이에요. 표준 재료비. 자, 그럴 때 가장 주의할 거 SQ. 이 SQ는 허용된 표준 수량을 말하는데, 그러면 허용된 표준 수량은 실제 생산량의 자 단위당 표준 수량을 곱한 게 허용된 표준 수량. 이것을 많이 힘들은 게 맞습니다. SQ는 허용된 표준 수량으로서 실제 생산량 곱하기 자 실제 생산량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실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 수량. 단위당 표준 수량을 곱한 게 허용된 표준 우리가 수량. 그러면 허용된 표준 시간은 실제 생산량의 단위당 표준 시간을 고려하는 게 허용된 표준 수량, 표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실제 재료비하고 표준 재료비의 차이가 나겠죠. 이 차이를 재료비 차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재료비 차이. 이 재료비 차이에 실제가 표준보다 크다면 불리, 표준이 크다면 유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일명 AS라고 합니다. AS 서비스 순환가. 이 AS는 자 재료비 차이의 수량과 단가 차이를 배분하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 두 차이는 AQ는 똑같죠. P만 다른 이걸 P 차이라고 합니다. P 차이. P는 가격 차이죠. 가격 차이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 자 AS 금액하고 자 이 S 쪽의 금액을 고릴 때 SP는 같죠. Q가 들어 이걸 Q 차이라고 하겠다. Q 차이. 자, Q 차이 하면은 수량 차이가 되겠죠. 수량 차이. 자, 그래서 재료비 차이 이렇게 가격 차이하고 수량 차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이 가격 차이도 A가 크면 불리, S가 크면 유리가 되겠죠. 자, 이 수량 차이도 S가 크면 당연히 S가 크면 유리, A가 크면 불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노무비 차이로 옮겨본다면 가격 차이는 임률 차이가 되고 가격 차이는 임률 차이가 되고 수량 차이는 시간 차이, 능률 차이가 되고 재료비 차이가 노무비 차이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좀 힘들지만 AQ, AP
AQSP, AS 가운데 서비스 해제죠. A 서비스. 자, 오른쪽에 SQ, SP. SQ는 허용된 표준 수량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 패턴만 좀 잘 잡아서 확인하시면 차이 분석에 있어서 정리되는데 좀 시간이 좀 됐어요. 그래도. 자, 545페이지 확인 문제 1번 봐보세요. 1번. 자, 우리가 재료비 가격 차이가 하면 수량 차이를 한번 보자 그랬죠? 그랬을 때 이 패턴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서 AQ, AP, AQ, SP, SQ, SP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재료비 차이하고 지금 노무비 차이를 써서 재료비 차이에 수량 차이. 자, 수량 차이하고 가격 차이. 가격 차이하고 수량 차이를 좀 물어봤죠. 자, 그러면 자료에서 직접 재료비가 자, 660원인데 3kg에다가 20원 나왔죠. A 제품의 생산량이 10,000단위 나왔죠. 직접 재료 구입 수량이 자, 32,000kg 나왔죠. 단위당 22원 나왔죠. 직접 재료 사용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이 정리해 나갈 때 해설적으로 지금 보는 것도 좀 정리돼요. 그래서 자, 실제 직접 재료 사용량이 자, 양이 AQ가 31,000kg. 자, AQ가 31,000kg 했죠. 직접 재료 사용량 실제. 자, 이때 직접 재료 칩니까? 우리가 구입 수량이 31,000인데 단위당 얼마였죠? 22원이었죠. 그럼 22원을 정리하겠죠. 그래서 AQ가 22원. 자, 그럼 이제는 자, 직접 재료비 예, 소비가 20원에 3kg가 됐죠. 3kg.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자, 이 SQ가 자, 20원이 됐죠. 표준 수량이 20원이었다. 자,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SQ는 허용된 표준 수량이죠. 허용된 표준 수량은 실제 생산량이 자료에 10,000단위 나왔죠. 이렇게 10,000단위에다가 실제 생산량에 단위당 표준 수량이 3kg 나왔죠. 그러면 실제 생산량이 만에다가 자, 표준 단위당 표준 수량이 자, 3kg 나왔죠. 수량이 3kg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3kg. 그래서 허용된 표준 수량은 3만 kg가 되겠다. 그 말. 3만 kg.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재료비, 표준 재료비였죠? 그러면 실제 재료비를 계산해 보면은 자, 암산이 되지만은 자, 합이 얼마냐면 자, 682,000원. 682,000원. 자, 그다음에 자, 표준 재료비가 60만 원이 되겠다. 60만 원. 그다음에 이제는 AS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62만 원이 되겠다. 62만 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요 두 금액의 차이가 가격 차이. 이 두 금액 차이가 수량 차이다. 그 말이요. 그럼 가격 차이가 62,000원 났죠. 1,000원. 자, 그다음에 자, 수량 차이가 2만 원 났죠. 2만 원. 그래서 전체 차이는 재료비 차이는 8만 2천 났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차이난 금액을 찾았죠. 자, 그럴 때 유리하냐 분리하냐 할 때 31,000원 같죠. 근데 A가 S보다 크죠. 그 62,000원이 A가 크니까 분리. 실제가 크니까 분리. 예? 그다음 62,000원에 자 60만 원을 보니까 이만 차이 난데 자 20원은 똑같죠. A가 31,000, SQS가 3만이니까 A가 크죠. 그래서 분리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재료비 지금 차이에 있어서 지금 자, 수량 차이, 가격 차이 분리, 수량 차이도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8만 2천 원 보시면 재료비 차이는 8만 2천 원인데 전체 금액에 A가 크죠. 그래서 그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 자, 그래서 이런 자, 표준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그 자료에
우리가 자를 잘 활용하면서 자, 그의 분선서 뭘 요구하냐 이렇게 찾아가기 때문에 여백에다가 저는 AQ, ASP 이런 걸 써놓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잡을 수 있지만은 차분하게 정리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시험에서 만약에 표준원가가 나오면요. 먼저 문제 푸는 과정에서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한 번 다 정리한 다음에 시간을 갖고 다시 확인해 보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표준원가니까 하지만 기본은 좀 한번 생각해 놓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저는 한번 정리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이 과정의 마지막으로 변동원가 또는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